이제 진영이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파 진영에서 돈 벌어 먹던 자들 있죠. 우파 진영에서 공천을 받아서 한 자리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4년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현직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비상계엄을 해버린 겁니다. 눈에 뭐가 씌어서, 애초에 뭐 시원찮은 인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 이건 이변도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은 대통령이 사고를 쳤는데,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범죄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당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추천한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나라의 죄인이다. 이게 그대로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하고 필사적으로 비상계엄 괜찮아요. 헌법에 따른 절차였어요. 이 짓을 한 겁니다. 정당이 오판한 거죠.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20대 대통령이 정당을 자기 발밑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당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국민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비상계엄 위헌 행위를 하고 그리고 탄핵 심판을 받고 당연히 형사재판을 받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살려라 이러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같이 굴러간 것이 4월 4일까지 갔죠. 그만큼 이 정당이 쇠약해져 있던 것은 맞습니다. 뚫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어찌 됐든 한 몇 개월 지나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탄핵되고 그리고 본인이 탈당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출당이다. 그렇게 된 거죠. 이 사람 대통령 내보내고 대통령이 그래도 자기 사람 꽂아 넣으려고 했던 거 정당에서 뭐 어찌됐든 받아치고 김문수 후보 정당 후보로 바꿔놓고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자. 이 입장은 지금 변함이 없죠. 이 정당 내부에서는 이제 서서히 질서가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날아가 버리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죠.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정당에서 나와서 싸워야 되는 김문수 후보는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곧 결과를 알겠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보면서 그야말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을 평소에 좋게 보고 있지도 않았고 사실상 잘 모르고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 선거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안철수 씨도 이번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괜찮네 했습니다. 말을 뭐 좀 잘못한다든지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수완이나 저력이 어떻다든지 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람이 일단 성실하고 그리고 줏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뭐 좋게 봅니다. 그런 괜찮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죽었다 이건 끝났다 하는 선거였지만 지금과 같이 팽팽한 상태로 올라왔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러면 또 국민이 다시 신임을 해주겠죠. 그런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제각기 여기에 이 기회에 자기가 그걸 가져가고 싶었던 사람들 그러나 뭐 후보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그건 끝났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번 선거는 질 거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일단 패배의식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 힘없는 정당을 내가 차지해야지. 이런 이제 욕심들이 있고 해서 하나로 뭉쳐서 임해야 될 선거 운동에 여기에서 이제 힘을 빼는 밖으로 힘을 빼는 역할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이익일까? 여론조사를 해도 그리고 지지하는 대중, 시위하는 대중 해봤자 사실 대한민국의 무게중심은 그저 각자 자기 집에서 광화문 한 번 안 나오는 그 국민들이 핸들을 쥐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주권자 집단. 그게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얄팍한 개인의 욕망, 소그룹의 욕심 이것을 보인 사람들은 분명히 선거가 끝난 뒤에 국민 대중의 철퇴를 맞게 될 겁니다. 뭐 그전에는 이런 면에서는 괜찮아, 저런 면에서는 이 사람도 괜찮아 했던 그 모든 장점들이 이번에 한 그 마음의 배신, 그게 행동으로 드러났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처단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죠. 사실은 지금 보면은 동아일보 사설을 보더라도 사실 동아일보 사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뭐 유승민, 이준석, 또 뭐 한동훈, 다른 여러 사람들, 홍준표, 하여튼 거기에 뭐 이름이 정확히 뭐뭐 나왔는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런 현재 이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하지 않는 그 광화문에 나가던 시위 세력들도 뿔뿔이 나뉘어서 결국은 대선 보이콧하자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민주당 운동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찍으러 가지 말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것을 단체가 하고 있죠. 이런 그 역심을 품고 역무를 저지르는 자들, 그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김문수 후보가 아깝게도 석패를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다 이들이다. 와서 같이 줄다리기를 한다면 같이 줄을 잡고 당기지 않았던, 밖에서 줄다리기 하는 사람들을 빼냈던 이들의 죄악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말은 김문수 후보가 왜 더 일찌감치 윤석열 대통령과 길을 달리해서 윤석열을 치지 못했는가 이랬지만 후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 김문수 후보의 탓이 아니고 이런 자들, 나중에 내가 당대표 해야지, 지금 선거운동 한다는 김에 당대표 할 때 미리 선거운동을 하는 거니까 차별화해야지, 김문수 후보하고. 이런 자들 때문에 박빙으로 뭐 지금 같으면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든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죠. 알 수는 없지만 작은 차이로 김문수 후보가 이기든 김문수 후보가 작은 차이로 지든 뭐 큰 차이로 가든 상관없이 이런 자들이 있을 때 그 집단은 아주 힘겨운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책임을 이들이 져야죠. 형사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더 이상 비호해 줄 필요가 없고, 이것은 이제 본류의 이야기입니다. 정당 그 자체, 정치인들. 그런데 여기에 줄을 대고 있었던 우파 진영에서 돈 벌어먹던 자들, 뭐 국회의원도 있습니다만 우파 진영에서 바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아서 한 자리 했던 자들, 별별 자리 다 했던 자들. 근데 이들이 달아났죠. 이 상황이 이러니까 맨 처음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까지는 건전한 비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민주당에 가서 미소를 팔고 있더라, 웃음을 팔고 있더라, 민주당에 들어가서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이재명 후보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더라. 그러면 이 과거의 행동을 다시 판단해야죠. 겨우 몇 달 전이니까. 그러면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것은, 이들이 국민의힘을 비판했던 것은 비판이 아니고 민주당에 가기 위한 티켓용으로 미리 했던 것이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내놓은 결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우파 진영에서 돈 벌어먹던 자들, 우파 진영에서 공천받아서 한자리 했던 자들이 이재명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이재명 발밑에 가서 납작 엎드렸다. 그 신발을 핥고 있더라. 그런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5월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을 멈춰준 사법부, 그거는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우파 진영에서 돈 벌어 먹던 자들이나 한자리 했던 자들 중에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여기 뭐 정규재, 조갑재, 아입니까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공천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김상욱 의원, 패기 있고 젊고 바른 소리 하고 이랬던 이 사람들은 뭐 원로이고, 그리고
아스팔트 보수의 지주격이다 뭐 이런 소리까지 했던 이런 소위 아주 말빨 센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재명 밑으로 기어 들어간 이후로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우파 쪽에 있을 때는 그렇게 바른 소리, 미운 소리, 사실은 내 편에 있으면서 칼을 품고 있다고 할 정도의 소리를 할 때 다 용납이 됐죠. 언론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밑에 가더니 비판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색입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무슨 색인지. 그런데 이재명 밑에 가더니 다들 물어보면 이러는 겁니다. 이재명이 무슨 색이라 그래? 아, 이재명이 이거 까만색이라 그래? 그럼 우리는 까만색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옳다고 하면 아, 그게 바로 내 생각이었어. 나도 그게 옳아. 이런 사람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저게 뭐지 하는 것이죠. 아, 야, 김상욱이도 가더니 저러고 정규재 조갑지가 가더니 저러는구나. 그러면 이 이재명 측,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 전향자를 다루는 풍이 저런 식이구나. 와, 세네. 아주 그냥 사람을 잡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정말 이재명 후보가 언론의 자유 그거는 급한 게 아니야. 대놓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언론의 자유 같은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갈 때 뭐라고 했느냐. 보수 밥솥에 흙을 퍼 집어넣고 보수 밥그릇을 박살을 내고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재명 민주당이 정의롭다. 이쪽에 가면 우리가 정의로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다. 그래서 간다 이러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간 뒤에는 어떻습니까? 아예 녹음기가 돼버렸죠. 녹음기 내지는 이거는 노비. 자,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참 걱정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척박하다. 기본권 인식이 척박하다. 뭐 나라를 이런 나라를 만들고 국민들의 정신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게 20세기에도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독재적, 통제적 사고입니다. 이 언론의 자유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의 자유는 기자나 신문사나 방송인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부수적으로 누릴 뿐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 개인의 자유입니다. 국민 개인의 가장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데 학문 연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바로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의 힘이 되는 그런 것인데 국민 개인의 자유라는 게 아니라 신문, 방송 너희들이 잘못하잖아 하면서 이걸 치면서
개인의 자유도 아예 묵살을 해버리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헌법에 5.18 넣는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5.18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5.18만 기억해라. 이 5.18만 말하는 것을 허용한다. 바로 이런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5.18을 넣고 4.19를 넣고 이게 4.19가 전 국민이 투표해서 합의해서 한 겁니까? 5.18이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죠. 5.16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누구 빼고 더하고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들 그룹이 한 것을 5,100만 전 국민의 의사라고 표지가리 하지 마라. 표지가리 한 것까지는 좋은데 헌법에 집어넣고 이것만 옳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5.18에 대해서 A 의견, B 의견, C 의견 나오면 이거 처벌한다. 는 법을 만들었죠. 이게 뭡니까? 사상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5.18은 언론의 문제가 아니죠. 여기에 언론의 자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민주주의, 인간 존엄성이 들어갈 때 반드시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하는 영역입니다. 기자가 기사를 쓸 수 있는가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상의 자유가 없는 대한민국인 겁니다. 이 처벌 누구를 합니까? 국민 개인을 합니다. 국민 개인을 처벌합니다. 이거는 5.18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주장을 했을 때 그게 신문 방송이어서 내보내면 안 된다. 당연히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뭐 방해, 그걸 침해하는 거 맞죠. 그런데 5.18에 대해서 말 잘못했다가 글 잘못 썼다가 주장 좀 많이 했다가 이래서 뭐 처벌받고 고발당한 사람들 많죠. 대한민국이 지금 이 수준입니다. 사상의 자유가 없다.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사상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결국 양심의 자유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내심에 있는 거 끄집어 내봐라. 너 5.18을 인정해 안 해? 좀 과거로 돌아가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이 신앙의 자유가 그 간판 걸어놓고 이게 개신교냐 구교냐 불교냐 하는 그게 종교가 아닌 겁니다. 신앙은 본인이 무엇을 믿는가, 그게 종교적이면 종교와 연결이 되면 신앙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상인 것이죠. 5.18이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있는데 지금은 바로 이들의 행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에서 이제 전제국가로 가고 있다. 전제국가로 가려고 했다고 의심받는 것이 벌써 20대 대통령이고 그래서 탄핵됐죠. 이게 전제국가로 간다면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탄핵해야 합니다. 감옥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재명 밑에 가더니 녹음기가 됐다. 그러니까 우파 진영에서 돈 벌어먹고 한 자리 했다가 갔다는 것을 배신이었구나. 이게 원래 그런 얄팍한 자들이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은 그 전 단계고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녹음기가 됐더라. 이게 바로 이 현상이 우리 국민의 이 국민 주권주의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는 그런 풍토가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상욱 의원 봅시다. 김상욱 의원이 뭐 5월 18일인가 17일인가 뭐 이렇게 민주당에 입당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18에 대해서 뭐 말도 못하게 추앙을 하면서 그랬죠. 이게 이재명 민주당에 갈 때는 이게 아마 중요한 통과 의례인가 봅니다. 바로 5.18은 단색이다. 다른 색은 아예 꿈도 꾸지 않겠다는 게 아마 거기 들어가는 조건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쪽 세상에는 5.18에 대한 논의나 또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역사의 재해석이나 하는 게 일체 거부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김일성의 세상이라고 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김상욱이 민주당 입당을 하면서 아주 마른 번지르르 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더불어민주당을 더 건강한 정당으로 만들겠다. 민주당에서 코웃음 쳤겠죠. 네가 뭔데? 그랬겠죠. 주제를 몰라. 그 다음에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고 싶어서 입당했다. 민주당에서 역시 비웃었을 겁니다. 민주면 민주지 무슨 민주 보수야. 그거 그냥 선거 립서비스야. 이 멍청아. 이랬겠죠. 그리고 나서 민주당에 간 김상욱은 이재명 유세차에 올라가서 이재명이 참된 보수주의자다. 그래 이재명이 내가 보수다. 뭐 민주당이 우리가 보수다 이러고 있죠. 그 보수는 여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보수는 본인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기가 좌우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여기가 중도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극좌가 있고 그냥 약한 좌가 있으면 이 사이 요게 보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위치 알겠죠? 아예 그 과거의 그 원점 오른쪽은 불모지됩니다. 이거는 아예 없습니다. 여기는. 이런 사고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다. 그러면서 이재명 씨 말했죠. 보수 정권에서는 재앙이 일어난다. 엄청난 재난이 발생한다. 아무튼 이름이 보수라고 하니까 좀 걱정하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래 이 김상욱이 이재명 유세차에 올라가서 이재명이 참된 보수주의자다. 욕이라는 것이죠. 욕이. 중도? 여기 원점이 아닙니다. 여기가 중도인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중언어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상욱이 가서 이재명 후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댄스팀에 합류해서 춤을 췄다. 뭐 호돌이처럼 이렇게 춤을 춘 모양입니다. 그게 더불어민주당을 더 건강한 정당으로 만드는 방법이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죠. 그리고 조금 있더니 김상욱의 말이 이거 좀 이상한데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당하면 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나 민주당 와서 밥 못 먹어도 행복하다. 그래서 아니 쟤를 데려가더니 밥도 안 먹이나? 바닥에 굴리고 있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자, 18일인지 17일인지 가더니 5월 21일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드디어 김상욱이 이재명을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나 이재명 정말 존경하게 됐다. 며칠입니까? 3일 만에 뭔 존경이 그렇게 싸구려냐.
그래서 김상욱이 이렇게 몸으로 이재명을 아주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천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파 진영에서 돈 벌어먹던 정규재, 조갑재도 뭐 마찬가지죠. 이 둘 다 그 PK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김상욱도 울산이니까 PK. 정규재 씨는 뭐 입으로 이재명을 칭송하죠. 사사건건. 지금 김상욱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국회에서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 사람이 울산 남구 갑의 초선입니다. 뭐 경력이 있는 의원도 아니고. 그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에 보면 국회 행안위에 위원이 22명입니다. 그 중에 국민의힘이 7명. 그러니까 나머지가 15명이었겠죠. 그러면은 15명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8명, 나머지가 14명 이랬는데, 그러면은 22명의 3분의 2면은 3분의 2가 안 되죠. 그랬는데 김상욱이 넘어가면서 여기가 7명이 되고 여기가 15명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13, 기본소득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그래서 결국 행안위가 넘어가 버리는 결과가 됐죠. 3분의 2도 그냥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처리할 수 있게.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간다 할 때, 이때는 김상욱한테 뭐 좀 큰 걸 주는 듯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김상욱이 지역구를 서울로 옮긴다. 뭐 용산을 노린다. 용산 지역구. 그러면 누굽니까? 권영세. 그래서 권영세 대항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넘어갔죠. 이때 실제로 넘어가니까 어디로 갔느냐. 용산이 아니고 서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당원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버립니다. 김상욱을. 그러면 아무튼 서울 지역구 당원, 서울의 당원으로 등록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과연 권영세의 대항마로 김상욱을 쓸 것이냐, 용산을 내줄 거냐, 그러겠습니까? 김상욱이 하다못해 권영세 상대는 그렇다 치고 용산이 제법 알짜배기죠. 서울에서 공천받을 만한 경쟁력이 있느냐. 이 초선이, 울산의 초선이 뿌리 뽑혀버렸는데 이제 김상욱은 다시는 울산 못 갑니다. 그래, 이번에 한 행위가 뭐냐, 본인의 선택이 뭐였느냐. 울산 지역구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그 지역구를 더불어민주당에 상납하고 민주당의 바닥으로 들어간 겁니다. 본인이 바닥부터 라고 했듯이. 그래 결국은 서울 우리알 된 겁니다. 정규재, 거기에 비해서 정규재 씨는 그 정규재 씨도 오리알인지 메추리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겠죠. 약은 척하고 갔는데 실제로 준 거는 없고 그 바닥을 기는 자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충성을 하면서 마이크 뺏기고 결국 이렇게 됐다. 이 일찌감치 우파 탈출하면서 이리 갔던 사람의 말로라고 할 거는 없지만 지금 현재 보이는 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든 울산이든 전향자에게 공천 가겠습니까? 원래 식구들이 있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죠. 이게 이제 김상욱의 경우고, 이번에는 우파 진영에서 돈 벌어먹던 자 중에 어디 정규재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규재 씨를 보니까 최근에 갑자기 분주해졌죠. 뭐 한동안 좀 지지부진하는 것 같더니 하루에 뭐 글을 몇 건씩 쓰고 나가서 무슨 그 인터넷 방송도 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래, 최근에 미션이 늘어났나 보다. 왜냐면 선거 막판에 아주 그냥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정규재 씨는 요즘에 보니까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법 이야기를 하고 사법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선거 전에 그 논란거리 여기에 뛰어들고. 그래, 이제 보니까 정규재 씨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은 아직은 보수층이 대부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정규재 씨 말은 갖다 쓰고자 하면 이 사람이 찾아가는데 뭘 찾아와서 봅니까? 그런데 이 보수층의 표를 일부라도 이재명에게 끌어가고 싶다. 아니면은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찍을 표 같다고 하면은 이거 투표하지 마. 이런 거죠. 사표로 만들자. 뭐 이런 일까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홍준표 씨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갑자기 이준석을 띄우면서 이준석 찍을 사람들은 승리를 위해서 김문수로 넘어가면 안 돼. 이준석 찍는 건 사표가 아니야. 이준석은 당선이 안 되지만 미래에 투표하는 거야. 선거는 지금 투표로 결정나는데 이게 뭡니까? 투표하지 마. 사표 만들기. 김문수한테 투표하지 마. 아니, 이준석이 될 것 같을 때 이준석 찍으면 되지. 그게 아니죠. 이준석 안 될 게 분명한데 김문수 찍지 말라고 한 게 홍준표입니다. 사표 만들기. 둘 다 이재명에게 공을 세운 거죠.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이준석을 띄운 게 조갑재 씨도 그랬습니다. 그러고 있죠, 지금도. 바로 김문수 사표 만들기를 만들면서 이 보수층의 표를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을 결집되지 못하게 보수를 반드시 갈라서 있게 만들려고 한 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영예로운 일은 아니죠. 인간으로서 참 스스로 나중에 자괴감을 느낄 그런 일이 아닐까. 아니면 자괴감도 못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어쨌든 느낌은 이런 것이죠. 야, 힘들겠네. 평생 뭐 그렇게까지 화장실 푸는 일은 안 해본 사람들 같은데 저런 허드렛 일까지 하는구나. 우선은 이렇게 되니까 정규재 씨가 저런 일까지 하는 거 보니까 뭐 단단히 약속을 받았나? 나중에 무슨 대가를 좀 받기로 했나? 이게 좀 궁금하죠. 그래서 한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규재 씨가 어떤 능력이 있을까? 뭐 나이 든 건 나이 든 거고, 이 사람이 경제신문사 기자하다가 그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은 기자 아니겠습니까? 기자 좀 해봤다. 이제는 인터넷 기자도 있고 하니까
경제신문사 기자 하다가 인터넷신문사에서 뭐 그 보수가 차려준, 이게 이제 우파 진영에서 돈 대고 밀어주고 해서 만든 그 신문사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필 자리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선거 나갈 수 있게 되니까 또 때려치고 나갔다가 결국은 지금은 뭐 논객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경제신문사 기자 했는데,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걸핏하면 아는 체 하고 나서는데, 경제 전문가인가? 그러니 예전 기억이 납니다. 이 우파 진영에서 펜앤마이크를 마치 이제 가세가 기운 보수의 하나 남은 옥동자다, 뭐 이렇게 웬만하면 호의적으로, 웬만하면 여기에 밀어주고 하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초창기가 되겠죠. 막 이거를 만들던 그때 정규재 씨가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서 이 법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돈부터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규재 씨가 직접 방송에서 사과도 하고 한동안 막 동분서주 하면서 큰일 났다 이랬죠. 그게 돈부터 받은 그게 뭐냐면 주식회사가 뭔지 몰랐던 겁니다. 주식회사가 뭔지 몰라가지고 법을 위반해버린 것이죠. 그냥 주먹구구로 해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 정 씨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도, 그런데 요즘에 뭐 법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는데 그것도 참 우습기는 하죠.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할 때 그걸 쉽게 부정하지 않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보여준 바가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규재 씨가 그래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 그러면은 행정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근데 보니까 행정 경험은 전무합니다. 전무하고, 그러면 뭐 정치하다가 행정 업무도 맡기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본인이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의 정치 경력은 어떤가? 근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가기는 했습니다. 보궐선거에 나가려고, 그래서 맨 처음에 뭐 정당 만들려고 했죠. 다 만들지도 못했고, 하여튼 만드는 과정에 이제 그냥 흡수 혹은 포기 이렇게 됐는데, 이 정당을 만드는 추진을 하던 과정에 여기서도 그 주식회사 그 법을 잘 몰랐듯이 이 정당을 만들 때도 정당법이라든지 정당의 그 합당 논의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하는 데서 잘 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실했던 거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미완성 상태면서도 부실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당을 뺏겼습니다. 어쨌든 사라졌죠. 공중분해됐죠. 마른 흡수라고 하는데, 이 흡수당한 그 당의 후보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때 뭐 몇 퍼센트인가 그 투표율이, 득표율이, 뭐 이 낙선 상황은 지난 방송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를 얼마를 받았다가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장이 뭔가, 부산시장 할 능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되면 정말 캄캄합니다. 정규재 씨는 시장 시켜주면 그냥 되는 줄 아는 것 같다. 시장 자리에 앉으면 되는 줄 아는 것 같다. 부산시정이라고 그러죠. 부산시 행정은 아주 큽니다. 그레이트한 겁니다. 서울시정 크죠. 부산시정도 큽니다. 만만치 않게. 정규재 씨는 이 큰 행정을 감당할 준비가 아예 없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그 인터넷상의 본인의 의사표시라든지 어떤 변별력, 판단력, 뭐 이런 것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약속해놓고 쉽게 약속 깨죠. 자기가 조금 유리하다 하면 완전히 소위 그 속칭 개무시합니다. 아주 오만한 거죠.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이렇기 때문에 조직의 리더로서 능력을 발휘한 사례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장 나간 거죠. 아예 말하자면 깜도 안 되는 거다. 나갔다고 해서 1대1 대1이 아니고 여기서 득표율 1위, 2위하고 정규재 씨하고는 그냥 말도 꺼낼 필요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재명이 장관은 이 좀 탕평책을 쓰려고 한다. 립서비스죠. 그리고 탕평책을 쓴다면 본인은 이재명 장관에 가는 게 탐탁치 않고 이재명 측에서는 탐나고 뭐 이런 사람일 경우에 탕평을 내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정규재 씨는 야, 이재명은 장관을 좌우 가리지 않고 쓰겠다고 하더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장관을 꿈꾸나 장관하고 싶은가 이렇게 생각들을 했죠. 그런데 어떻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정규재 씨 장관할 능력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속을 받았나 알지 못하죠, 우리는. 그러면 정규재 씨는 어떤 꿈을 꿀까?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겠지. 정규재가 누군데? 이게 반드시 그 전에 평가돼야 할 거고. 정규재 씨의 꿈은, 그러니까 정규재 씨의 그 욕망의 끝은 얼마나 높은 곳에 있을까? 뭘까 도대체? 그 똑같은 이야기가 그래, 이재명 후보가 이 정규재 덕으로 정규재가 끌고 간 보수표, 정규재가 김문수에게 못 가게 막은 사표, 홍준표 조갑재가 막은 표, 김상욱이 막은 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보수를 쪼개지게 해서 네가 오라, 너는 김문수하고 같이 가면 안 돼. 이렇게 쏙닥거린, 그래서 사표 만든 것들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규재의 덕으로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고 해봅시다. 이들 자기 욕심에 내가 다음에 당권을 차지하려면 이번에 이재명이 돼도 돼라고 했던 정당 쪽에 정치 본류, 그 다음에 그 변두리에 우파 진영에서 돈 벌어먹다가 이재명 밑에 기어 들어간 사람들, 우파 진영에서 공천받아서 한 자리 했다가 이재명 밑에 기어 들어간 사람들, 이재명이 좋아요 하면서 이름 걸고 그 플래카드 들고 나중에 뭔가 좀 주겠지 하는 이 사람들, 그치? 좀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덕분에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때 정규재의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그럼 그 꿈은 무엇일까? 우선은
뭐 장관 하고 싶다.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이나 아니면 수석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부산시장 선거에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받는 거 이런 거 바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 그 자리를 내줄 것인가? 그 부분을 봅시다. 정규진 씨가 장관이 되고 싶다. 그러면 뭐 경제를 여태 팔았으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그런데 그거 되겠습니까? 경제신문사 기자 경험 좀 있으면 기획재정부 장관 됩니까? 바닷가 모래알 중에 아무거나 집어 올리면 기획재정부 장관 시키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지난번에 한덕수 씨 이야기하면서 영어를 잘하네 뭐 이런 말 하던데 우리 영어 이야기도 해봅시다. 그러면 정규재 씨가 기획재정부 장관 중에 최근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 출신 중에 최상목만큼 영어 잘합니까? 터무니없죠? 아예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장관 아니면 비서실장. 이재명하고 친하다 그러니까. 비서실장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친하다는 거는 2025년 봄에 친하다고 한 거죠. 좋아한다. 친하다는 게 아니라 뭐 같이 밥을 몇 시간이나 먹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 하기에는 정규재와 이재명의 관계가 일천하다. 이재명 씨 그 살쭉한 표정으로 이러겠죠. 정규재? 언제 알았다고? 이러겠죠. 그래, 이거 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정책실장? 이거 중요하죠. 이 자리도. 이것도 역시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같은 사유로 능력 없지. 그리고 이재명의 아예 그냥 뼛속까지 한통속이다 하는 그런 게 되기는 너무 관계가 일천하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석도 있지 않습니까? 수석 중에 뭐 정규재 씨한테 갖다 붙일 만한 것은 시민사회 수석. 돌아다니면서 그 시민단체 임원들하고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러면 되겠죠. 시민사회 수석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이 정규재 씨가 누굽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본인은 우파에서 오랫동안 같이 해왔다가 좌파에 넘어갔으니까 나는 전체와 다 친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전인수격으로. 근데 우선 좌파를 봅시다. 정규재 씨하고 좌파 시민단체하고는 아직 너 몰라 관계죠.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관계가 역시 일천하다. 좌파 쪽에는 그냥 이방인인 겁니다. 왜 와 있지? 그게 사실이죠. 그러면 우파 쪽하고는 어떤가? 이거 분명하죠. 철천지 원수다. 이제 원수지간입니다. 우파 집안에 폭탄이 떨어져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있는데 그 보수 발로 차버리고 넘어간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간 배신자 아닙니까? 이보다 나쁠 수 없죠, 관계가. 그러니 좌파 시민단체하고도 할 일이 없고
우파 시민단체 옆에서는 그저 먼빛으로 보이면 돌팔매질을 당할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우파 시민단체는 이재명이 왜 우파 시민단체 신경 쓰겠습니까? 이재명이 당선되면 우파 시민단체 멸족시켜야 되죠. 가만둘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정규재 씨는 이게 수석으로도 쓸모가 없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이제 부산시장 공천 이야기를 해봅시다. 부산시장 자리가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입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산시장 노리고 정말 반평생 충성한 사람들 많겠죠. 그러니까 첫째는 더불어민주당에 부산시장감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정규제 이것 좀 해줄 수 없습니까? 이런 경우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걸 다 떠나서 이 공천 이야기를 해봅시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재명이 정규제를 마음에 꾹꾹 품고 있다가 정규제는 반드시 뭔가 하나 해줘야 돼. 저 사람은 내가 부산시장 만들고 말 거야. 이러고 있어가지고, 가정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재명 지명으로 부산시장 공천을 해준다고 해봅시다. 앞에 뭐 있을 법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정법이죠. 그런데 이랬다고 해봅시다. 이러면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진짜 이재명 씨 보고 진짜 해주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 당선됐다고 보는 거죠. 당선된 이재명이 정규제를 부산시장에 지명을 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공천 개입입니다. 탄핵 사유죠. 이재명이 정규제를 부산시장으로 공천해주면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재명이 이제 이 상황에서 바로 파면되는 겁니다. 탄핵되고 파면되는 거죠. 그러니 정규제의 꿈은 참 쓸쓸한 꿈이 아닌가. 뭔가 자리 하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 준다고 지금 생각 중이라고 말이 언론에 흐를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벌떼같이 공격을 하고 정규재 씨가 나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뭐 이러고 물러서는 뭐 이 정도의 해프닝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은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보인다. 그런데 이제 정규재 씨의 꿈이 사실은 이게 아니다. 이 사람은 욕심이 아예 없다. 탐내는 게 없다. 오직 그 마음속에는 사랑뿐이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정규재 씨가 최애 가장 좋아하는 그러죠. 최애 말머리가 말하자면 이겁니다. 말하자면이라는 이야기를 문장 하나 이야기할 때 두 번, 세 번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욕심 없이 그냥 사랑에 눈이 멀어서 오직 사랑뿐이야 라고 하는 것은 현재첩의 심리, 이런 것일 수 있다. 자, 우파 진영에서 돈 벌어먹던 정규재, 이거는 김상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파 진영에서 공천받아서 한자리 했던 김상욱, 이게 이제 둘 다
이런 유의 사람들이 이재명 밑으로 기어 들어갔을 때 다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충성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러고 있죠. 충성을 받아주셔서 감업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당신들이 감업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 은혜를 베풀었어. 그래 됐네. 오죽이나 감업하겠어. 이 사람이 이재명 지지했대.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넘어갔대 하고 뉴스에 한번 떠들썩하게 한번 나왔잖아. 일생의 영광이지. 이럴 수 있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그 입장은 확고해 보입니다. 이병태 씨 경우 기억합니까? 이병태 씨를 그 선대위에 뭐 좀 데려가겠다고 그냥 말만 했습니다. 말을 한 다음에 뉴스로 쫙 퍼뜨렸죠. 그게 저들의 일처리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막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절대 아니되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병태 씨 이랬죠. 저는 그냥 아무 직함 없이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선거운동에 몸 바치겠습니다. 그냥 공짜 일꾼 하나 얻은 겁니다. 그것도 반대편에서 온 일꾼이니까 말하자면 프락치. 이재명 민주당이 이 보수층에 들어가서 거기에 주소 이전해서 있으면서 보수들에게 선거운동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원래 보수이던 자, 보수 색깔이 겉에 이렇게 있는 자를 속만 싹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선거운동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프락치가 이건데 효과 만점이죠. 이게 눈이 흐린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저 사람은 보수잖아. 원래 보수였어. 10년 전에도 보수였어. 이러면서 손잡고 이재명 찍으러 가죠. 아니면 김문수 찍으러 갈 수 없어. 이러면서 이재명 돕고 있죠. 그래서 바로 정규제도 이병태 같은 마음일 수 있겠다. 뭐 그렇다면 충성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하면은 이제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아무도 정규제 기억 못해도 되겠죠. 벌써 누구세요? 이 상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현재처배 심리 이야기 그게 이제 여기에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약속도 없고 꿈도 바라기 어렵고 애초에 아무것도 없이 사랑만 가지고 갔다. 이런 거죠. 앞으로 희망도 기대도 없고 이제 선거 끝나면 정규제 이 사람들 김상욱 과거는 이제 끝난 겁니다. 보수의 적입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정규제나 홍준표, 조갑재, 김상욱 이 저쪽으로 간 사람들하고 연을 확실히 끊으십시오. 안 그러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그러고도 물러 터져가지고 그러고도 그게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정규재 씨는 이재명 씨 밑에서 그쪽에 뼈를 묻어야 하는데 그쪽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충성 받아줄게. 바닥에서 일을 해. 저쪽에서는 개뼈다귀조차 줄 생각이 없을 거란 이야기죠. 그런데 정규제가 왜 저러냐? 그러니 우리가 세 번째 오직 사랑뿐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또 다른 생각을 해보는 거다. 그래 정규재 씨가 왜 이재명 씨에게 뿅 갔나?
이렇게 되겠죠. 사랑, 뿅 갔나 이런 이야기. 자, 이거를 현재처의 심리. 현재첩이라는 것은 최애 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현재 첩관계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재첩의 심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재명 씨하고 정규재 씨가 이렇게 만났죠. 정규재 씨 입장에서 눈앞에 이재명이 있었고 이재명이 정규재를 보고 웃어주고 그런 자기 보고 웃어주는 사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냥 이런 것도 고양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붕 떠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보는 정규재가 마냥 행복한, 현재 정규재 씨의 온 세상은 이재명밖에 없는 이런 이재명의 방에 갇혀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이재명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마냥 행복하고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정규재는 욕심 없는 사랑뿐인 상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니까 이재명에게 내일이 오면 이재명이 승리하면 그러면 정규재는 오케이다. 네가 행복하면 돼. 이런 것이죠. 정규재는 바로 이 현재첩의 마음으로 이재명의 내일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정규재 씨를 너무 로맨티스트로 만든 겁니까? 지금 현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럴 때 가장 이해가 잘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규재 씨가 말하자면 프락치 노릇을 했다. 이재명의 내일을 위해서 자기가 공을 세웠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대중에게 보여준 정규재 씨의 주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제 이거는 또 다른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첩의 모습으로 아무 욕심 없이 이재명에게 충성을 한다고 했을 때 이재명이 뭔가 주겠지. 뭔가 챙겨주겠지. 뭐든지 해줄 거야. 내가 이렇게 거의 목숨 바쳐서 인생 바쳐서 했는데 요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든지라기보다 뭐라도 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게 첫 번째 현실. 이건 물론 가정이지만 이게 두 번째 현실. 그래서 세 번째 현실을 봅시다. 이재명에게 내일이 왔다고 합시다. 자, 이재명에게 내일이 왔다. 그러면 이재명은 정규재에게 뭐라도 마른 건빵이라도 챙겨줄 것인가? 정규재의 이런 아주 소소한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정규재 씨가 뿅 가는 바람에 오판한 게 있죠.
이재명 씨에게는 조강지처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은 현재 첩인 줄 모르는 것이죠. 그저 내 앞에 이재명이 있고 너하고 나하고 사람 대 사람이야 이렇게 갔는데, 아니 이 사람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조강지처가 있다. 이재명에게 민주당은 조강지처입니다. 조강지처가 몇이 있느냐? 이재명 정치 인생에 반려한 자들이 수백 명이겠죠. 사람으로 치면 조강지처가 수백 명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그래도 좀 중견 이상이다. 뭐 어느 정도 이름이 난 사람이다 했을 때 조강지처 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그냥 직하, 추락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깜이 아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조강지처 버린 큰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내일이 안 오면 차라리 이 봄꿈, 사랑의 꿈이 계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이 와버리면, 이재명이 성공을 해버리면, 그러면 정규재 씨가 이제 현실 3을 직시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재명에게는 절대 배신할 수 없는 조강지처가 수백 명 있고 정규재는 한낱 첩이구나. 그런데 한낱 첩이라고 하는 것도 보통 우리가 첩이 있다고 하면은 세컨드라고 하죠. 이게 세컨드가 아닙니다. N+1번째 첩이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김상욱도 받고 무슨 결국 우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파 진영에서 돈 벌어먹다가 민주당에, 이재명 민주당에 넘어간 자들, 가서 우파에 칼질하고 있는 자들, 공천받아서 한 자리 하다가 넘어가서 이쪽을 지금까지 키워주고 먹여준 집에 총질하고 있는 자들, 그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재명에게 그렇게도 원하던 내일이 왔을 때 이 전향자들, 말하자면 프락치, 다들 말하자면 프락치죠. 아니 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홍준표니 조갑재니 정규재, 김상욱은 뭐 이재명 쫓아다니면서 선거운동 하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방송할 때 그 방송 보는 사람들이 개딸들입니까? 댓글은 좀 써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절대 다수가 보수죠. 말하자면 프락치, 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더구나 이재명이 볼 때도 저쪽에서도 배신하고 온 쓸모없는 비겁자들, 한 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하고, 지금까지 여기 와가지고 본가를 향해서 총알을 퍼붓는 저걸 보면 관계도 일천한 나를 향해서 총알 퍼붓는 건 일도 아니겠다. 그 정도는 알겠죠. 그래, 쓸모없는 비겁자에 불과하다. 뭐 정규재든 누구든 뭐 자객으로 좀 더 써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이 뭡니까 그게. 그래서 이 아주 단기간에 국가 위난 상태의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저 사람은 저 정도면 평생 보수였지 싶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적진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인생이 꼬이고 무너지고
인간으로서 신의를 잃는, 그리고 잊혀져 갈 것이 뻔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